1999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6살 아이가 황산을 뒤집어 쓰고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. 워낙 충격적이어서 그 당시에도 큰 뉴스가 됐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지난해 아이 어머니의 요청으로 재수사가 시작이 됐다는 사실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. 그런데 결국 그 재수사도 흐지부지 되고 오는 7월 7일이면 모든 공소시효가 끝이 납니다. 즉 영원히 미제로 끝이 나는 거지요. 그런데요, 지난 주말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음성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. 사고가 난 후 아이의 진술을 녹음해 놓은 음성 파일. 이 음성 파일 안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. 자, 과연 이 분석이 공소시효를 멈출 수 있을 것인지 고 김태환 군의 어머니 박정숙 씨를 직접 연결합니다. 어머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지난해 재수사가 시작이 된다 해서 저희도 인터뷰하고 뭔가 좀 범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었는데 그 6개월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던 건가요? 네, 결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증거가 없다는 거였거든요. 증거가 없다는 게 결정적인 장애, 여전히. 네. 혹시 이 사건을 아직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잠시만 그때로 기억을 좀 돌려보겠습니다, 어머님. 네. 그러니까 1999년 5월에 당시 6살이던 태환이가 집 앞 골목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. 태환이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학습지 공부방을 가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는데 예. 그 사고가 난 길은 집 앞에서 1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예요. 예. 거기서 태환이가 누군가에 의해서 황산을 뒤집어 쓰고 온몸에 황산으로 인한 그 화상이 3도 화상을 입었고요. 예. 그 당시에 두 눈은 바로 실명을 했고 그 황산이라는 그 물질이 아이의 온몸을 타들어가게 했거든요. 그렇죠. 그렇게 병원을 들어가서 49일 동안 그 처절한,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있다가 태환이가 세상을 떠났어요. 그렇죠. 그런데 당시에는 정확한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해서 결국은 범인을 잡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태환이가 49일 동안 그 힘겨운 치료를 받으면서 네. 남긴 진술들이 있었지요. 네. 태환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.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갈 때 어느 아저씨가 올라오더라는 골목에서 네. 올라오더라. 네. 그리고 이제 그 아저씨가 올라왔고 태환이가 뜨거웠을 때 그 아저씨가 불렀대요. 태환아 이렇게 불렀다. 전봇대가 거기 양쪽으로 있거든요. 예. 큰 전봇대와 작은 전봇대 있는 데서 내가 뜨거워서 집으로 오려고 하니까 부르더라. 나를 불렀다 아저씨가. 네, 그 동네 그래서 아저씨가. 내가 어떻게 부르더노? 어떻게 불렀어? 라고 물으니까 태환아 라고 불렀다. 예. 그렇게 태환이가 말해요. 그리고 또 병원에 갈 때도 불렀고 병원에서도 불렀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태환이를 어디서 어떻게 불렀는지를 다 명확하게 말을 한 거죠. 그런데 그 황산을 자신에게 뿌린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아직 아이가 지목을 못한 거지요. 네. 그거는 태환이가 뒤에서 뿌렸다고 했거든요. 얼굴을 못 본 거군요. 그러니까. 네. 뒤에서 뿌렸지라고 태환이가 말을 했어요. 자,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제로 태환이를 병원까지 데려다 준 사람도 그 동네 아저씨였기 때문에 네. 태환이가 그 아저씨가 병원으로 데려다 준 그 부분을 기억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황산을 뿌린 범인으로 기억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다. 이 아이 말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 당시에 진술이 네. 묵살이 됐다고요. 네. 그런데 태환이가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났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. 뭐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고, 그러니까 사고 난 지점은 어느 지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예.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태환이가 했는 말이 정확하고 확실하거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경찰들한테 얘기를 하고 경찰들이 그거를 확인을 했는 결과, 예. 태환이 말이 100% 정확하다. 그렇게까지 나온 거예요. 그렇게까지 태환이가. 나왔는데 왜 그러면은 그 동네 아저씨는 용의 손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? 어떻게? 글쎄요. 그게 왜 그렇게 인정이 안 됐는지 저희도 지금 생각하면 모르죠. 그리고
태안이 6살 어린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던 거죠. 저기 골목 끝에서 동네 아저씨를 봤다는 건 믿지 않고 네. 계속 내가 집에 있었소 하는 아저씨 알리바이를 믿은 거군요. 네. 아. 그래서니까 우리 태안이 말을 인정하지 않았는 거죠. 그래요. 그래서 네. 그 용의선상에서 아저씨는 벗어나고 네. 비명소리 듣고 병원으로 데려다 주기만 한 착한 사람으로 이제 이 사건이 끝이 난 거군요. 네. 예. 그런데 이번에 네. 그 태환이의 음성 파일을 전문가 15명이 다시 분석을 했다고요? 네, 제 수사 때도 태안이 말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. 모든 실마리가 다 들어있다고 태안이 진술 분석을 해달라. 경찰에 요청을 했을 때 경찰에서 그러니까 그 성폭력에 관계되는 진술 전문가가 있지 이런 일반 사건에 관계되는 그 아동 진술 분석가는 없다는 겁니다. 아이 음성을 분석해 줄 수가 없다. 경찰 측에서는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도움을 받고 해서 예. 하게 된 거죠, 결국은.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? 지난 토요일에 가서 들으니까 예. 태안이 말은 강요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실제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. 본 것은 봤고 보지 않은 것은 안 봤다라고 명확하게 말한다. 그리고 일관되게 이제 태안이가 나온다고 그렇게 판단이 나왔어요. 그래서 태안이는 본 것에 의한 사실에 의해서 말하는 거다. 예. 결과가 나왔어요. 아, 그러면 정말 사건 전에 아이가 아저씨를 골목길에서 봤다는 게 사실이라면 네. 그 동네 아저씨가 집에 있었다라고 한 알리바이가 깨지는 거네요. 네. 그리고 태안이 말로만 의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. 예. 그 사람이 자기 집이 아닌 반대 방향에서 본 목격자가 있으니까요. 다른 목격자도. 저는 그 부분이 네.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. 그럼 그 당시에 태환이 말 외에도 다른 목격자가 있었는데 왜 알리바이가 존중이 된 거죠? 몰라요, 그거는. 그거는 경찰들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지금도 답답한 거는. 알겠습니다. 저는 지금 말씀드리면서 쭉 들으면서 아쉬운 게 15년 전에 이런 음성 분석이 좀 빨리, 이런 작업이 좀 빨리 이루어졌었으면 조금이라도 증거 목격자 남아있을 때 이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, 이런 아쉬움이 남네요. 네. 15년 전에 수사가 너무 부실했잖아요. 작은 사소한 걸 놓치면서 이 사건이 해결할 수 없었던 거요. 그라 생각하거든요. 예. 알겠습니다. 이번에 이 진술이 증거자료로 인정이 된다면 그럼 공소시효는 중단이 되는 건가요?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아서 말이지요. 네, 이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기소가 돼서 송치가 되면 공소시효는 그 시점으로 멈춘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. 예. 시간이 근데 너무 촉박하네요. 네, 이제 14일 남았거든요. 어머님, 태환아, 내가 나쁜 아저씨 잡아줄게. 이 약속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내가 15년을 뛴다. 그때 그러셨어요. 네. 15년을 똑같은 살았지만 정말 이 남은 14일은요. 1분 1초가 피를 말려요. 태안이가 이만큼 말했고 우리가 이만큼 해왔는데도 이게 만약에 채택되지 않는다면 예. 진짜 뭘 보고 살아야 될지 살아야 될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. 그리고 태안이는 그냥 말한 게 아니고 그냥 눈이 보이고 정상인 상태에서 말한 게 아니고 예. 이 세상의 언어로서는 말할 수 없는 그 처절한 그런 상황에서 말을 한 거거든요. 호흡도 잘 되지도 않는 애한테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윽박 지르기도 하면서까지 제가 잔인한 엄마가 되어서 물었는 건데 예. 그렇게 애를 고통스럽게 해놓고는 진실을 밝혀준답시고 엄마로서 그렇게 해놓고는 아직까지 그 진실을 밝혀주지 못하고 사과도 못 받게 해주고 있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. 엄마라는 존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. 참 마음이 너무 아프네. 어머님은 15년 동안 최선을 다하셨고요. 정말 끝까지 열심히 태환이와의 약속 지키기 위해서 뛰었다는 걸 저희가 압니다.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. 남아있는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점이 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. 소망하시는 점 있다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. 저는 사실 거창한 거는 몰랐어요.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물론 나는 내 아이를 잃었지만 이
저학력이 없는 아이한테 이렇게 했는 게 그냥 넘어간다면 제2, 제3의 태안이가 나오지 말한 법이 없잖아요. 예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라는 면죄부가 그 죄를 감해주잖아. 예. 이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알겠습니다. 아동 피해 사건에 아동이 진술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 진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라는 이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한 건데요. 이제 보름만 지나면 영원히 미제 사건이 되는 상황에서 이번 분석이 재수사의 기폭제가 되기를 저희도 간절히 바라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. 어머님. 기운 내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예. 고 김태원 군의 어머니 박정숙 씨 만났습니다.